안녕하세요 헤딩헤드 닥터여자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후로 되게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질문하나 해서 약간 민망해서 속으로만 고민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실제로 상담 중에도 망설이다가 퇴실 직전에 네, 언제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미처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수술 후에 회복하시면서 갑자기 걱정이 막 커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품하면 꼬맨 부위 터지나요? 이 수술 부위가 사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초기에는 정말 큰 하품이나 과도한 입 벌림으로 순간적인 긴장이 생기거든요. 쌍꺼풀은 안 터져요. 근데 안면거상, 실리프팅, 리프팅 하안검 이런 것처럼 아래쪽으로 처진 걸 잘 위쪽으로 끌어올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리는 치과 같은 경우도 한 달 이후에 가시는 게 좋고, 봉합이 직접 터지진 않더라도 조직이 당겨지면서 미세출혈이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수술 후 1, 2주 동안은 하품을 하실 때 사람 많은 데서 하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고 하시는 게 사실 더 유리하긴 해요. 다만 딱딱한 걸 씹으시는 거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징어, 깍두기, 껌 씹는 거 좋아하는데 못 씹나요? 하시면은 그건 드실 수 있지만, 근데 딱딱한 음식 때 큰 쌈 먹기로 만약에 본다면 큰 쌈을 먹는 게 더 안 좋다. 두 번째, 운동하다가 얼굴이 처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 자체가 처짐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술 직후에는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이라서 격한 운동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쫙 오르면 우리가 박리하고 지혈했던 부위에 출혈이 생기거나 부기나 열감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2주 정도 지나서 가벼운 걷기나 산책 이런 건 하시는 게 오히려 부종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회복이 많이 되시면 웬만한 운동은 다 복귀하셔도 좋으니까 첫 한 달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눈밑 수술을 하신 경우라면 수영은 3개월까지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수경을 딱 끼면 그 부위가 정말 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운동 자체가 처짐을 만들진 않는데 보통 이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살이 안 찌시기 때문에 볼륨이 없어 보이거나 광노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커져 보이기도 하고 눈밑 주머니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운동 자체가 늘어짐을 만들진 않지만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상이나 리프팅하면 웃을 때 이렇게 조커처럼 입꼬리가 당겨 올라가느냐, 이건 예전 방식에 대한 오해인데요. 옛날에는 피부만 이렇게 당기던 시절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근막층 박리를 잘 하고 고정을 잘 해주면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선을 유지를 하는 게 표준이고, 근데 사실 입꼬리가 좀 많이 처져 있던 분들은 살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좋아지고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입술 주변에 이렇게 고양이 주름, 턱에 이런 호두턱 주름이 안면거상하면 같이 펴지냐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는 따로예요. 거상은 우리가 이 부분, 요 바깥 부분을 펼치는 거고, 여기는 근육을 많이 써요. 이렇게 O 만드는 입 주변에 수축하는 근육, 턱을 다무는 호두알을 만드는 근육,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톡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 입술 위쪽 고양이 주름 부위는 사실 울세라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와 필러를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거상보다는 좀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이제 저의 다크서클이 영원히 사라지나요?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원인에 따라 달라요. 다크서클 중에 꺼짐 때문에 생겨서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과 원래 색깔이 있어서 수술로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에 나눠서 설명드리긴 하거든요. 수술로 확실히 어느 정도 대부분 개선은 되지만 색소 침착,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거는 그대로 남으실 수가 있고, 또 피부 두께의 질감 같은 걸로 해서 경계선이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이런 다크서클이 남은 것들은 수술 후에 다크서클 레이저나 필러, 콜라겐 부스터 이런 걸로 좀 보조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 많이 보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시경 할 때 저 진짜 마취 안 된다고 했는데 마취 중에 깨면 어떡해요? 라고 진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내시경이나 성형수술을 할 때 하는 수면 마취는 내 호흡, 자바로흡이라고 하죠. 내가 혼자 숨 쉬는 거, 이거는 유지한 채 수면 유도제를 투여를 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주무시게 만드는 건데요. 자극에 따라서 의식이 잠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의료진이 바로 마취 깊이를 조절하거나 하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한 번 약을 주무실 만큼 주고 나서 이제 내시경 검사나 이런 걸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후반부에 가면 좀 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20-30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이 체중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약을 드리기 때문에 깨거나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로 정말 눈을 뜨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완전히 깨어나서 각성한다기보다는 기억이 남지 않는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수술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셨을 때 코 풀거나 침 뱉으니까 약간 코피 났던 것처럼 피가 섞여 나와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좀 턱이 작아서 이 기도가 좀 좁으신 경우에는 이제 코를 고시면서 시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 튜브 같은 걸 콧구멍에 꽂는 경우가 있는데, 점막이 얇은 모세혈관에서 살짝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침이나 가래나 콧물에 그 출혈 현장이 살짝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6번째, 수술 중에 의사랑 대화할 수 있나요? 그럼요. 쌍꺼풀 수술할 때 늘 대화를 하십니다. 좌우 대칭이 중요한 쌍꺼풀 수술은 저도 마취를 드리는 한 5분 정도만 재워드리고 나머지에는 가벼운 진정 상태에서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제 일부러 제가 깨워드려서 의식이 잠깐 있는 상태로 조절을 하는 거라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수면 마취를 해서 내가 푹 자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섭고 나쁜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7번째는 수술을 시간이 지나면 실이 녹아서 다시 처지나요? 이거는 실리프팅은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박리를 해서 모양을 다시 만드는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이 녹는다고 그 자리가 다시 처지진 않거든요. 흡수성 실은 녹으면서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대신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실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바로 처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겉에 피부도 이렇게 꼬매고 나면 실밥 빼도 고기가 붙은 채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안쪽에서 쓰는 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음은 수술 후에 울거나 화내면 흉터가 벌어질 수 있나요? 흉터가 벌어지진 않는데요.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한 경우에는 부종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요. 울거나 화낼 때 표정근이 과하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진짜로 출혈을 유발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편안한 상태로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격정적인 상태를 겪으시는 거거든요. 초기 2주 정도는 표정을 크게 짓기보다는 편안히 유지하시는 게 좋고, 눈 수술하시고 우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남들도 궁금해하나 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들은 사실은 다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은 사실 뭐 시술이랑은 다르게 결국은 멍, 붓기, 통증 3종 세트의 이 회복 기간에 인고의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좀 되셔야 이 회복 기간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들의 회복을 응원합니다.